여러분, 대학 기숙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좁디 좁은 방에 삐걱거리는 침대, 그냥 정말 잠만 자는 곳, 딱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기숙사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 자체를 바꿔놓고 또 성장을 이끄는 그런 핵심 공간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미래의 기숙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 기숙사 하면 딱 이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이 공식, 과연 요즘 학생들한테도 통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개념이 바로 생활형 기숙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잠만 자는 숙박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소통도 하는 말 그대로 삶과 배움, 커뮤니티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와,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잠만 자는 곳에서 삶을 배우는 곳으로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기숙사를 실제로 쓰는 학생들. 학생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그리고 지금의 기숙사가 그 기대를 얼마나 못 채워주고 있는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4개 거점 국립대학에 사는 학생 387명에게 직접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숙사 공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큰 조각, 저 보라색 보이시죠? 무려 45.7%,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더 넓은 개인 공간을 원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이 33.8%로 건강, 운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건 신호가 아주 분명하죠? 이제 학생들은 그냥 좁은 방에 몸만 누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방은 어떨까요? 어떤 종류의 방을 제일 좋아할까요?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1인실을 쓰겠다는 학생이 과반이 넘습니다. 54.5%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프라이버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더 내서라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반면에 3인실 이상, 다인실은 보세요. 7%도 채 안 됩니다. 선호도가 확 갈리죠. 그럼 공용시설은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딱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랑 세탁실 같은 거, 이건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5점 만점에 4.7, 4.8점. 거의 만점이에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니까 택배 보관실, 또 쉴 수 있는 카페나 헬스장 같은 시설들, 이것도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정말 필수 시설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요구들을 현실로 만들어야죠. 지금부터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숙사,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개인 공간, 그러니까 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왼쪽이 우리가 아는 옛날 방식이죠. 그냥 방 하나에 두세 명이 모든 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새로운 모델을 한번 보세요. 이걸 독립형이라고 부르는데 각자 자기 방은 따로 있고 화장실 같은 일부 공간만 같이 쓰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훨씬 더 잘 지켜지겠죠? 네, 바로 이 문장이 새로운 기숙사 디자인의 핵심 철학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해서 복합적인 생활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똑같은 방을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존중받는 그런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마 대부분 귀찮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지루한 빨래 시간이 잠시 쉬거나 아니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공동시설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새로운 세탁실 경험을요. 먼저 허리 굽힐 필요 없이 편하게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세탁기에 빨래를 쏙 넣어요. 그리고 끝?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아늑한 라운지에 앉아서 유리병 너머로 세탁기가 잘 돌아가나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노트북도 하는 거예요. 세탁이 다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건조기로 그냥 몇 걸음 옮겨서 넣으면 끝. 동선이 엄청나게 짧아지죠. 이렇게 되면 빨래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휴식 시간, 공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런 똑똑한 설계는 세탁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편의점.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방에서 뭐 먹느라 시끄러워지는 걸 막아주고요. 택배 보관실은 학기 중엔 택배를 보관하고 방학된 학생들이 짐을 맡기는 창고로 변신합니다. 완전 스마트하죠? 그리고 공부하는 공간도요. 예전처럼 휑하고 큰 열람실이 아니라 집중이 잘 되는 아늑한 스터디 라운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들을 봤는데, 근데 이게 그냥 꿈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결국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멋진 비전을 실제 건축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숙사를 위한 새로운 계산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8제곱미터.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립대 기숙사에서 학생 한 명에게 주어졌던 공간의 크기입니다. 뭐랄까, 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은 바로 25제곱미터입니다. 그냥 7제곱미터 늘어난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죠. 이게 기준보다 거의 40%나 넓어진 공간이거든요. 바로 이 차이가 학생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약간 역설적인데요. 분명히 목표는 1인당 25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왜 100명짜리 작은 기숙사는 한 사람당 30제곱미터나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기숙사가 작다고 해서 세탁실이나 라운지 같은 필수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 넣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기숙사일수록 한 사람당 차지하는 공간은 더 넓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만 따지면 무조건 크게 짓는 게 좋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작은 기숙사도 필요하고 그럴 땐 1인당 면적 기준을 더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갑자기 40%나 늘리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첫 단계로 좀 더 점진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학생 1인당 22제곱미터. 이걸 기본 기준으로 삼자는 건데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보다 20%나 늘어나는 거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야를 건물 하나에서 캠퍼스 전체로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 미래의 기숙사는요, 그냥 건물 하나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캠퍼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생활학습 공동체, 바로 그 심장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멋진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 모든 대학이 최고의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학생들 의견을 꼭 듣고 반영하자는 겁니다. 다 지어놓고 이거 아닌데 하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아예 의무화하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이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건 그냥 건물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전체적인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